자, 이런 상황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본소득 얘기가 굉장히 늦어졌네요. 자, 우리가 이 AI 시대의 인간형은요, 우리가 어떤 거냐면요. 지금 AI 시대는 우리가 어떤 게 바탕이 됐습니까? 데이터 혁명에서 바탕이 된 거고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요구하는 하나의 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굉장히 요구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능력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모 엠파티쿠스 인간형을 제가 이제 소개한 적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공감하는 인간이라 이거죠. 공감하는 인간. 이런 인간을 요구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동안 산업사회에 살아오면서는요. 경제학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시간, 하루에 24시간은 노동을 하는 시간과 여가를 갖는 시간으로 나눠진다. 노동하는 시간은 뭐냐? 타인에게 타인에게 판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이제 그러니까 파는 시간이라 이겁니다. 타인을 위한 시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이니까 그건 자기의 효용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자기 효용을 줄어들면서 왜 타인에게 시간을 제공했느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금이라는 돈이 들어오니까 돈은 그러니까 자신의 효용을 증가시켜준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맞바꾸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자유시간은 개인의 자유시간, 즉 여가는 뭡니까? 생산활동에 별로 기여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가는 생산활동에 기여하지 않는 거예요. 노동만이 생산활동에 기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노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정당성을 이렇게 부여했죠. 여가는 굉장히 그러니까는 부정적으로 한 거예요. 평가한 겁니다. 여가를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생산활동의 기여도가 적어지는 것이고, 예?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적어지는 거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예?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 성인들은 뭔가 직장을 가져야지만 어떤 강박관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런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는요, 과거 산업사회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오늘 내가 8시간을 근무했다고 한 경우하고요. 만약에 우리가 초과 근무까지 해가지고 10시간을 2시간을 더 근무했어요. 그러면 과거는 어떻습니까? 노동시간을 2시간을 더 하게 되면 4분의 1 정도 더 한 거잖아요. 그럼 4분의 1만큼 생산량이 더 증가시키는 데 기여를 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2시간을 더 하면요. 그런데 8시간을 일하다가 10시간을 일한다고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4분의 1배가 증가합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노동시간과 비례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오히려 자유시간, 그리고 노는 시간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 뱅앤올루슨이라고 여러분들 세계적인 그러니까 음향기기 이 회사 아시죠? 이게 스웨덴 회사입니까? 어느 회사입니까? 여기에 이제 수석 디자이너로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산업 디자인계의 전설처럼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데이비드 루이스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한 디자인 제품이 지금도 그러니까 굉장히 유효하게 남아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는 이 디자인의 생명이 굉장히 오래된 이런 디자인을 많이 만든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주로 뭐였냐면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냐면 산책을 하면서 돼요. 산책을 하면서 대기업으로 접하는 게 뭡니까? 자연을 접하잖아요. 자연 속에서 어떤 영감을 얻는 거예요. 사무실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영감이 절대 안 나온다 이거예요. 작업장 안에서는요. 그 산책하는 시간은 뭡니까? 자유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그리고 여가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시간과 여가시간, 그리고 노는 시간에 오히려 그러니까 새로운 창의적인 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력과 창의성의 원천은 우리가 일찍이 놀이라고 얘기합니다. 놀이. 그 유명한 말이 뭡니까? 호모 루덴스란 말이 있죠. 라틴어로 호모 루덴스는 뭐예요? 놀이하는 인간. 예? 놀이하는 인간에 그러니까는 이 창의성이 많이 나온다 이거죠. 문화도 이 놀이 속에서 창조됐다 이거예요. 예? 놀이 속에서. 그러니까 많이 놀고 많이 자유시간을 가져야지만이 창의성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우리 아이들은 뭐냐면 어떻습니까? 노는 시간 없죠. 노는 시간 가능한 한 줄이려고 하죠. 부모들은 그냥 얘가 딴짓 안 하는 맨날 감시만 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렇죠? 뭐 책을 보고 이렇게 있어야지 그나마 마음이 안심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의 자유시간,
이것도 그냥 하나 최소화시키려고 하죠. 그렇죠? 아이들의 자유시간, 놀이시간이라는 것은 그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고요. 누가? 기성세대들이. 왜 그렇습니까? 기성세대들은 산업사회 속에서 살아왔어요. 산업사회에서 뭡니까? 노동하는 시간만이 소득이 발생을 해요. 자유시간, 여가시간에는 소득이 안 발생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퇴근하고 난 다음에 소득이 안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일요일 날은 소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직장 가서 일할 때만 그러니까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과 같은 산업사회의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는 상상력과 창의력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나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역주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지금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자유를 줘야 됩니다.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자유를 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이게 시간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는 만약에 시간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6개월을 주고 어떤 사람은 1년을 줬다고 해가지고 1년을 준 사람은 아이디어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2배가 더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과거 노동시간 기준 한다면은 그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아이디어라는 것은 또 질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살면서 딱 한 번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류사의 핵을 그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사의 핵을 그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아이디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기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기여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산업사회 논리를 보게 되면 손 빨고 지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손 빨고 지내게 하면 굶어 죽죠. 그 아이디어 나오기 전에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건 소득 배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시간에 비례해서 소득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소득의 배분 방식을, 한 사회가 만들어진 생산물을 나눠 갖는 방식을 바꿀 것을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기본소득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부상하는 이유가 다른 전문가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본소득 도입하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뭐냐? 장애물이 뭐냐면요. 먼저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먼저 기본소득이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이제 그러니까 소개하는데요. 기본소득은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얘기해 왔었어요. 특히 이제 19세기에 1차 산업혁명이 진행될 때 일자리가 많이 없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요. 소득 불평등도 심해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냐면은 소위 자유주의 사상가, 우리가 경제학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주류 경제학을 만든 하나의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 몇 사람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사람이 존 스튜어트 밀. 여러분 자유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국가가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누진세를 걷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보수적인 측면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한 사회가 생산을 하고 나면은 그 한 사회의 생산물 중에서 먼저 뭐냐면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게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그 생산물을 먼저 배분을 하라 이거예요. 똑같이요. 그래서 굶어 죽지 않게끔 하여간 다 이렇게 배분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남는 거를 소위 시장 경제 논리대로 능력에 따라서 나누라 이거예요. 능력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갖고 나머지가 가지고요. 이게 바로 기본소득의 저겁니다.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존 스튜어트 밀을 제가 소개한 거는 이 사람이 소위 오늘날 기본소득을 도입을 반대하는 경제학자들의 이 뿌리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한 것이고요. 그 반대편에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토지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토지 개혁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상적으로 굉장히 따르는 사람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미국 경제학자죠.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본주의사에 보니까는 너무 빈부 차이가 심해. 빈부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의료비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고 중퇴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의무교육하면 뭐래요. 예? 이게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그러니까 공장에 보내서 돈 벌게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가난한 범죄에 또 쉽게 빠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생기느냐? 불평등 때문에 생기는 거라 이거예요. 불평등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지구라는 토지가 바로 뭡니까? 자연이 바로 뭡니까? 지구지요. 이 지구라는 것은 모두가 그러니까 공동 소유물인데 이 지구, 토지라는 것을 소수가 그러니까 소유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일부 소수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불평등이 그러니까 원천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세금을 때려야 된다. 예?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래서 그 배당금을 돌려줘야 된다. 사람들한테. 이건 그다음에 모든 사람의 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제가 아까 사회 배당금을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왜? 지구, 토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의 소유물이지 어떤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지구, 자연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될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대개 국토보유세라는 것이 여기서 나온 개념입니다. 국토보유세를 걷어가지고 기본소득을 한 30만 원씩 줄 수 있다 하는 게 예? 토지 소유자들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면은 예? 한 95%는 그러니까는 별로 세금 부담이 더 안 증가하고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상위 5%만 더 이제 부담이 증가한다는 게 바로 이 국토보유세죠. 기본소득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일 거예요. 모두에게 그냥 심사 안 하고 그냥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개인 단위로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 지역화폐라는 것은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연관시켜서 이제 하다 보니 그렇게 한 거고요. 자, 기본소득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소득이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요. 뭐 이건 재원의 문제, 이 재원의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본소득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될 정도의 이런 소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일도 해야지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의 소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안 남았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40시간을 주당 40시간 일한다면은 한 20시간 정도 과거에 일했던 것에 대해서 소득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한 20시간 정도는 그러니까는 근로활동을 통해서 노동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챙기는 이렇게 이제 정도의 그러니까 소득 뒷받침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한 20시간 정도 그러니까 자유시간이 더 늘어날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그러니까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행복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창의성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자, 근데 장애물, 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장애물,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장애물 두 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세대 간에 굉장히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일본이나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든 간에 특히 이제 그러죠. 남자는 하여간 뭐 일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이런 과거 이제 우리가 이런 유선도 있죠. 남자는 일을 해야 돼. 이게 뭐냐면요. 산업사 이데올로기.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에서 산업사의 이데올로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기성세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일하는 게 바로 뭐냐입니까? 자기의 소득이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사회에다 그것도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는 이런 것이잖아요. 산업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지배됐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실은 뭐냐면요. 로봇이 앞에서 소개했듯이 기술적으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일을 대체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이제 그러니까 노동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노동시간을 축소시키자 이거예요. 40시간 했던 것을 한 30시간을 줄이자. 일주일에 5일 했던 것을 3일로 줄이자. 뭐 이런 것들이. 줄이면 그만큼 일자리를 나눠 가질 수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을 좀 더 주면은 줘야지만이 개개인들이 또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음으로써 사회 그러니까는 이 소위 말해서 사회 전체의 창의성도 그러니까는 증가한다 이거죠. 그래서 개인의 행복과 사회 이익의 동시 추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미래학자들 같은 경우, 뭐 제레미 리프킨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가장 많이 알려지는 이 미래학자죠. 머지않아서 이제 그러니까 주 3일 근무가 정착될 거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이제 나오는 배경도 바로 이겁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가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최근 30년 동안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울증이라든가 이 번아웃 증후군요. 예?
이런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2030년까지 우울증이 질병에서 그러니까 1위가 될 거라는 이런 걸 발표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 한 200년 넘는 동안에 많은 기술 진보가 이루어졌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네?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그렇죠? 이거를 조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러니까 예국 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데이비드 그레이버라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번역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부채 그 첫 5,000년인가 뭐 쓴 책이요. 이 사람이 불시트 잡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발음으로 제가 부시 뭘 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그 굳이 번역한다면 그러니까 하찮은 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어도 이 일이 자기가 이 일을 안 해도 아무 불편이 없고 그리고 자신은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일자리. 그걸 불시트 일자리 잡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서 이걸 조사해 봤어요. 조사했더만 영국 사회에 자기 일이 그러니까 불시트 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7%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일에 대한 의미를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 이거예요. 10명 중에 4명 가깝게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그러니까 되게 어떤 일이냐면은 여가 시간에 학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누굴 돌보는 어떤 저런 어떤 그 기여를 봉사를 한다든가 사회 참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이제 발견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소득 도입할 때 우리 장애물이 뭐냐면요. 공짜로 돈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사람들이 일을 그만둘 거다. 극단적으로 뭐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는 자유로운 시간이 많은 사람들하고 자유로운 시간이 적은 사람하고 보면은 일 끝나고 와서 텔레비 보면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이냐. 노동시간이 길고 자유시간이 적은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가더라 이거예요. 고작 TV 정도로 시청을 나머지 자유시간을 소비하더라 이거예요. 일하고 와서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소파에 딱 기대가지고 TV나 시청하면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예? 근데 노동시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라든가 어린이나 고령자를 돌보고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진더라 이거예요. 예? 그리고 기본소득이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어느 정도 빈곤선을 넘어서야지만이 돈도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저축도 하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결론은 시간이 이제 그 다스베이더 시간이 돼가지고 좀 죄송한데요. 조금만 좀 더 할게요.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강한 건 뭐냐면은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성세대는 뭐냐면 산업사회 속에서 삶을 영위하다 보니까 산업사회 가치관에 굉장히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세상에서 지금 그러니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하고 산업사회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체화된 가치관하고 이게 지금 충돌하는 겁니다.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이 그러니까 변해줘야지만이 이거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진짜 걱정한다면은 아이들 그렇게 해가지고 자유시간 줄이고 일하는 시간, 놀이시간 줄여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봤자요.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다 밀려납니다. 예?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위험한 상태로 이렇게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대 부적응자로 우리가 키울 거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기성세대들이요. 예? 자기들이 살았던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계속 바라보고 아이들한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이들의 미래도 없고 사회의 미래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많은 약장사들이 얘기했듯이 창의성이 넘쳐야 되는데 창의성이 넘치려면은 기본적으로 뭡니까요? 사람들이 자유시간이 많아져야 되고요. 자유시간이 많아지려면은 최소한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소득을 하나의 인권 차원에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리 차원 속에서요. 누구나가 자유시간을 가져야지만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쏟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사회 배당금이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성세대들이 변해줘야 됩니다. 기성세대들이 안 변하면요.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죄악을 저지르는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죄악이지 뭐가 죄악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행복을 원하면서 지금 기성세대들이 하는 것이 아이들의 불행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불행스럽게 살게 지금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 진보하고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결합시키는 것이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진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면은 그만큼 자유시간이 발생하고 그 자유시간을 가지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 뭡니까? 사회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뭐냐면 이 제조업의 역할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출구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술 사회의 진보, 풍요로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속에서 필요 조건 중에 하나가 이건 뭐 이게 만병통치약이라는 게 아닙니다. 만병통치약이 아니고요. 하나의 최소한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누구나가 그러니까 누려야 될 하나의 권리. 그게 우리가 인권이잖아요. 사회권이고요. 그 새로운 인권 중에 하나, 사회권 중에 하나로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보장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제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하나의 우리가 최소한의 필요조건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한의 필요조건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우리 사회의 미래가 그러니까 보장되기 위해서는요. 자, 오늘 좀 시간이 앞에 얘기가 좀 길어지다 보니까는 시간을 조금 이제 초과해서 사용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기본소득 얘기는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오늘 네트워크가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좀 여러분들하고 댓글에서 소통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뭐 댓글 올린 것 중에서 보고서는 나중에 추가로 제가 답변을 올리는 방식으로 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